나는 이설인, 올해 24. 평범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내 손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회사를 때려치운 여자다. 그리고 그 욕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은 경기 평택에 있는 전자부품 생산 공장이었다. 18살에 바로 취업해서 줄곧 다니다가 26살 되던 해에 그만뒀다. 왜냐고? 나도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었으니까. 그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 5천만 원. 그냥 통장에 쌓아놓고 보기만 해도 뿌듯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소규모 네일숍이었다. 손톱 꾸미는 거 원래 좋아했거든. 그래서 바로 자격증 학원 등록하고 주말엔 미용박람회도 다니고 부동산도 지옥지옥거리며 열심히 발품 팔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채용 공고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었어. 경력 무 집에서 간단 업무, 데이터 입력 알바 모집 월 180 플러스 인셈 별도, 면접 후 즉시 근무 가능. 뭔가 느낌이 좋았다.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따로 경력 필요 없다는 점, 내 상황에 딱이었지. 부업으로도 괜찮겠다 싶어 바로 지원했고 다음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설인 씨 맞으시죠?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가능하실까요? 면접 장소는 수원 역세권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평범한 상가 건물 3층, 문 앞엔 주식회사 코엔시엠이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하고 소박한 분위기. 면접 본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말투는 무척 이해 바르다. 그는 내 이력서를 훑어보다가 말했다. 공장 쪽 경력만 있으시네요. 사무 쪽은 처음이시죠? 네, 맞아.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는 건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 대표님 인생 철학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예요. 그 말 진짜 위로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서류 몇 개만 더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다루는 일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확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요구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범죄 경력 조회서,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서, 이상할 것 없었다. 어차피 요즘 재택근무도 보안이 중요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날 서류를 다시 들고 가서 제출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마지막 문서가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근무 날짜가 확정됐고 그 전날 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다. 수원 영통 쪽의 삼겹살집. 지글지글 고기 구워가며 소주 한 잔씩 돌리고 있었는데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어떤 남자가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아까부터 눈에 띄시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30대 초반,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투도 격식 있었다. 낯선 남자에게 번호를 주는 게 꺼려져서 죄송해요. 친구들이 기다려서요.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재빨리 덧붙였다. 연락처가 부담스러우시면 카톡 아이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카오톡 친구가 됐다. 그의 이름은 정민우. 며칠간 나눴던 메시지는 늘 정중하고 깔끔했다. 나는 점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재무 관련 일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첫 만남을 가지게 된 날, 민우는 분당 서현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나를 만났고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저녁 식사도 괜찮으실까요? 그날
나는 그의 차를 처음 탔다. 벤츠 C클래스. 안전벨트를 챙겨주고 바나나 우유까지 손에 쥐어주는 그의 매너에 어머, 드라마 같다 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 그런데 차가 교차로에 멈춰서 있던 순간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 서린씨, 손잡이 꽉 잡으세요. 정연예과 출발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기억은 뜬쳤다. 눈을 떴을 땐 그 어떤 모텔, 병원도 아닌 무너져가는 폐공장의 작은 방이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이산화리만큼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였다. 천장은 낮고 콘크리트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퍼져 있었고 창문은 바에 존재하지 않았다. 불빛은 희미하게 현관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낡은 싱글 침대 하나 그리고 금속으로 된 문 하나뿐이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문을 향해 뛰어갔다. 하지만 철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자 그곳은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폐공장 복도였다. 사방이 회색빛 시멘트, 붉은 높은 철제 파이프가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고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여기 어디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찾았지만 가방도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철컥.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쯤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저기요, 여기 어디예요?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내미었다. 뭐예요 이게? 밥 일단 먹고 기다려요. 곧 누가 올 거니까. 나는 도시락을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한숨을 쉬고는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잠시 후 바른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이번엔 중년 여성.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그녀는 손에 작은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있었다. 쟁반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밥, 그리고 김. 그녀가 말했다. 처음엔 다들 못 믿어. 근데 며칠 지나면 먹게 돼. 그게 여기 법이야. 법이요? 여긴 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 밥은 반드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불이익이 있어. 나는 머리가 아찔했다. 여기 대체 뭐지? 낙지? 장기 미네? 밤금?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피커였다. 신입은 3번 땅, 오늘부터 1위. 점수제 적용 시작. 점수제? 나는 그 여자를 붙잡고 물었다. 무슨 점수요? 지금 게임이에요, 뭐예요? 왜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점수는 모든 걸 결정해. 밥, 잠, 옷, 심지어 나중에 나갈 지혜까지.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니까 조심해. 여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곳이야.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쥐 한 마리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요했기에 더 무서웠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나는 불 꺼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에 잡히는 거라곤 벽에 붙인 A4 용지 한 장, 그리고 남겨진 쪽지. 내일 아침 선택하십시오. 약을 먹고 점수를 올릴 것인지, 보립을 선택할 것인지. 그 문장은 누군가의 필체였다. 정돈된 글씨, 마치 오래전 교사였을 법한 누군가가 쓴 듯한 글씨체.
나는 이걸 누가 남겼는지, 언제 들어와서 놨는지도 모른다. CCTV도 없었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이 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다음날 아침 문이 열렸다. 어제와 똑같이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감정 없는 AI처럼 무미건조했다. 쟁반 위에는 어제와 똑같은 약쇠알, 그리고 밥 대신 일동식직이 놓여 있었다. 이제 선택하라는 뜻이었다. 그거 진짜 먹은 사람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있지. 너보다 일찍 먼저 들어오네. 지금은 97점 받고 그곳으로 갔지. 그곳이 어딘데요? 박자일. 그 이상은 나도 몰라. 나는 쟁반을 바라보았다. 약을 먹는다는 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여기서 말라 죽을 수도 없다. 나는 조용히 약을 들고 하나씩 입에 넣었다. 승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수록 이상한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렸다. 그리고 저녁에 또다시 A4 용지가 도착했다. 오늘의 점수 92점. 축하합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시오. 방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낯선 여자가 나를 맞이했다. 30대 중반쯤, 반달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샤워부터 하셔야 합니다. 샤워. 여기서. 그녀는 나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 또 다른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엔 진짜 샤워실과 일류 보관함, 거울, 수건까지 갖춰져 있었다. 무슨 정신으로 씻었는지도 모르겠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눈 밑은 팅했고 볼은 훌직했으며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샤워 후 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에는 5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모두 20에서 30대 여성.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피부는 누렇게 떴으며 가장 오른쪽에 앉은 여성의 팔에는 수치 표시가 찍힌 전자 팔찌가 있었다. 97, ABL 3. 나는 순간 이해했다. 이곳은 점수를 통해 레벨이 나뉘고 그에 따라 다루어지는 등급이 달라지는 시스템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점잖 차림의 고급시계, 반점한 머리, 딱 봐도 이 시스템의 상위 관리자였다. 그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AV의 이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션, 여러분의 감정, 반응, 선택, 그리고 상호작용이 복가의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기억하세요.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제대로 우세요. 여러분은 콘텐츠입니다. 이제 나는 안다. 우리는 팔리는 상품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공포, 내가 내리는 선택, 내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팔린다. 나는 질문했다. 혹시 그럼 이 시스템에서 탈취한 사람도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있죠. 단, 그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여긴 이미 현실이니까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여기가 현실이라면 내가 믿었던 세상은 뭐였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전자팔찌를 손목에 채운 채 혼자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팔찌의 색은 노란이었다. 1위 상. 더 이상 낮지도 높지도 않은 미묘한 든듯. 그런데 이상했다. 팔찌를 찬 순간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AB의 이하인 이들은 내 눈을 피했고 AV의 사이산인 이들은 나를 관찰했다. 모원의 계급 구조. 이곳은 밤시와 키밤시의 구도가 뒤섞인 감옥이었다. 사람은 숫자에 따라 행동하고 말을 아끼며 무언가 더 큰 기회를 기다렸다. 하지만 난 알았다. 기회 따윈 없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건 누군가가 죽었을 때뿐이다. 오 고백의 밤. 그날 밤 갑자기 비상등이 꺼졌다. 복도 전체가 점잖이 된 듯 암흑 속으로 빠졌고 5초 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고. 시스템 오류 발생. 전력 공급 중단. 각자 난에 대기하십시오. 처음 겪는 사망이었다. 평소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던 사람들도 혼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방을 나와 복도를 배려했고 누군가는 시스템의 틈을 노려 탈출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하윤을 만났다. 하윤은 ABL사였지만 유일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다. 서린 씨, 여긴 진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단단하게 말했다. 예전에 ABL6까지 갔던 사람 있었어요. 검정색 팔찌까지 찼던 남자. 그 남자. 결국 그날 선택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날 선택받으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누군가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나는 얼어붙었다. 결정, 뭐를? 하윤은 조용히 내 팔찌를 가리켰다. 누가 나갈지, 누가 남을지, 누가 죽을지. 그날 이후 나는 팔찌를 벗고 싶어졌다. 이 계급, 이 시스템, 이 규칙, 모든 게 구역질났다. 하지만 벗을 수 없었다. 팔찌를 억지로 빼면 강제 종료된다고 들었다. 강제 종료. 그건 곧 죽음이라는 뜻이었다. 육모의 실험. 며칠 후 새로운 미션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우리가 각자 실험 대상자를 맡아 인간의 감정 변화 실험을 해야 했다. 각 방엔 조명이 설치되었고 정해진 문구를 읽고 상대방의 반응을 체크해야 했다. 나는 지민이라는 참가자와 짝이 되었다. 그녀는 AV의 어린 나이에 들어온 듯 얼굴이 앳되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질문 2.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말해보세요.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저 때렸어요. 계속 술만 마시면. 어릴 땐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나는 계속 질문해야 했다. 질문 2.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빠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벽에 붙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이게 실험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점적. 그리고 붉은 조명.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렀다. LV의 지민. 감정 폭주로 인한 시스템 위험 판정. 격리 진행.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녀의 몸은 작고 연약했다. 끌려가면서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서린 언니, 부탁이에요. 여기서 나가줘요. 언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녀가 사라진 자리엔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진짜 출구는 B구역. 비상조명 역격툰. 그걸 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진짜 길이 있을지도 몰라. 쪽지의 의미. 지민이 남긴 쪽지. 진짜 출구는 B구역. 비상조명 역격툰.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속옷 속에 숨겼다. CCTV는 분명히 내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시스템이 지민을 강제 정리한 탓인지 밤시의 집중도는 다소 느슨해졌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밥이 배달됐다. 문 앞엔 이전처럼 정갈하게 놓인 시판과 A4 용지. 오늘의 점수 89점 준수한 대은 상위 관찰 후보에 등록되었습니다. 나는 식판을 밀쳐냈다. 이제 점수 따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87. 이 B구역. B구역은 평소 우리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곳엔 AVL 523만 출입할 수 있었고 경비도 삼원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한 달 전 ABL 6 참가자였던 남자 하나다. 그날 이후 사라지기 직전 들고 있던 검은 팔찌. 그 팔찌가 통로를 열었다. 그는 문이 열릴 때 잠깐 눈빛을 돌려 나를 봤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고 삼키지 않았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손가락을 넣어 억지로 토해냈다. 어차피 그 약은 감정 조절용이었다. 그걸 거부하면 감정이 극대화되지만 동시에 판단력이 돌아온다. 나는 B구역 근처 쓰레기 반출로 옆에 숨어 있었다. 경비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외부 출입문을 열던 그 순간 찰칵. 내가 본 건 그가 허리춤에서 꺼낸 카드키였다. 산 몰래 따르는 그림자. 나는 한 걸음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벽을 따라 걸으며 조명이 비추지 않는 구간을 겨우 찾아냈다. 그러다 문득 느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발걸음을 멈추자 뒤쪽에서도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조용히 돌았고 그 자리엔 한 명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윤이었다. 서린 씨, 당신도 그쪽 집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어요. 지민이 나한테도 같은 메모를 남겼어요. 함께 탈출. 하윤과 나는 계를 짰다. 그날 밤 2시, 감시가 가장 적은 시간대. 우리는 교대로 감시를 뚫고 B구역 출입구로 향했다. 도중에 우리는 감시 카메라의 눈을 피해 함께 어깨를 맞대고 벽틈으로 몸을 눕혔다. 하윤 씨, 무서워요. 나도요. 하지만 더는 여기서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뒤례를 잡았다. 출입문 비상전력 시스템은 3초 동안 재부팅된다. 그 3초가 우리의 유일한 찬스였다. 1초, 2초, 3초. 우리는 문을 열었다. 또 다른 진실. 우리가 끼어든 통로는 예상과 달리 외부가 아니었다. 그건 또 다른 감시실이었다. 벽엔 수십 개의 화면, 우리의 방, 우리의 감정 분석 그래프, 그리고 이름, 나이, 출신, 가족관계까지 적힌 프로파일.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우린 데이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였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AV의 상 이설인, AV의 사 하윤, 뒤칙 이반, 반철자 보호조치 발동, 삐비비, 경보음이 울리고 문이 잠겼다. 우리는 같았다. 탈출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더 깊은 심연으로 빠졌던 것이다. 육 숨겨진다. 그러나 화면 뒤쪽 벽에 이상한 틈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 패널이 비스듬히 벌어져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벽을 밀었다. 그 뒤에는 지민이 있었다. 그녀는 축 늘어진 채로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엔 테이프를, 손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눈은 떴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지민아. 나는 끼어가 테이프를 떼고 그녀의 손을 풀어주었다. 지민은 흐느끼며 말했다. 나 여기서 실험체 공번이었어. 그 말에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처음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인 내 감정, 내 공포를 기준으로 모든 참가자를 분류했어. 너희들은 다 내가 기준이었던 거야. 살아있는 지민은 온몸에 먼 자국이 가득했고 입가에 말라붙은 피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눈,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지민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난 여기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나는 멍해졌다. 뭐라고? 나 자원자였어.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한테 감정 실험에 동의하고 서약서에 서명했어. 그럼 넌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 실험인 줄 알았어. 카메라 앞에서 감정 반응만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됐어. 이 공번의 의미. 지민은 천천히 바닥을 가리켰다. 그 안에엔 먼지가 덮인 작은 금속판이 있었다. 실험자 코드 000, 감정 기준 확립, 반응 예측 알고리즘 탑재, 전 시스템 적용 별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공포, 내 분노, 내 고통이 이 시스템 전체의 기초가 된 거야. 내가 울면 울 수 있는 참가자가 생기고, 내가 분노하면 누군가 감점을 받아. 나는 전율했다. 감정이 전파된다는 거야. 아니, 내 감정은 시스템이 설정한 정답이야. 모두가 그 정답을 따라야 점수를 받는 거야. 3에 그녀는 남자졌는다. 그런데 왜 널 여기에 이렇게 가뒀던 거야? 지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한 가지 규칙을 어겼어. 그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고 진짜 탈출구를 찾았어. 진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나간 사람 단 한 명 있어. ADL6 감시 후. 그게 너희가 말하던 그 남자? 그 사람은 나한테 약속했어. 내가 나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 너를 꺼내줄게. 시스템의 틈. 지민은 말없이 구석에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엔 정체불명의 파일이 가득했고 프로젝트 에코라고 적힌 폴더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ECHO, 이모션의 컨트롤 포 휴먼 옵티미제이션, 인간 감정의 일관성과 반응 예측 가능성을 실험, 시스템 통제를 통해 이상 행동 제거, 수능적 사회 구성원 양성 목적. 이건 그냥 감정 실험이 아니야. 그래, 이건 사회 통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야. 오 배신자. 그때였다. 뒤쪽에서 소리가 났다. 철컥. 우리가 돌아보자. 눈앞에 서 있는 사람. 하윤. 회.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하지만 하윤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미안해, 선인 씨. 나도 여기서 나가야 하거든. 그녀는 손에 기상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그건 관리자 긴급 호출 장치였다. 나도 지민처럼 선택받았어. 너랑 지민은 너무 이연해졌어. 6. 함정 속의 탈출. 순간 지민이 몸을 날렸다. 파직. 기계음과 함께 하윤의 손에서 리모컨이 튀어나갔다. 나는 지민을 도와 하윤을 제압했다. 숨이 차올랐다.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지민아, 이제 어쩌지? 이제 마지막이야.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서버. 이걸 터뜨리는데. 그럼 모든 시스템이 꺼져. 응. 하지만 나 혼자는 나갈 수 없을 거야. 같이 가. 아니야. 너는 나가. 강시우가 말했어. 너만이라도 진짜 바깥으로 가야 한다. 그 순간 경고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비상. 시스템 해킹 감지. 전력 차단 예정.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다. 난 여기서 끝까지 할 거야. 나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고마워, 지민아. 기상. 시스템 해킹 감지. 10분 후 전력 차단. 모든 관리자 즉시 대응다람. 스피커에서 터지는 기기에 내 복도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천장의 조명은 깜빡였고 벽면에서 자동으로 철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지민을 바라봤다. 같이 가자. 여기서 둘 다 나가야 해. 지민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반대. 누군가는 이 서버를 지켜야 해. 다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손엔 조그마한 USB와 전자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다. 설이나, 이걸 들고 가. 이 안에 이 지옥의 모든 기록이 있어. 이 서버실에서의 작별. 우리는 서버실 벽면에 설치된 제어 장치를 열었다. 거기엔 수십 개의 코드와 포트, 보안 모듈이 있었다. 지민은 능숙하게 드라이버를 돌리며 말했다. 내가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실험체인 줄 알았는데 점점 내가 이 시스템의 마음이란 건 알게 됐어.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선 사람의 감정이 아닌 내 감정만이 지진이야. 내가 슬프면 모두 슬퍼지고 내가 미치면 누군가 처분돼.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다. 신의 역할을 한면의 소녀에게 부여한 시스템이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웃었다. 이제 그 마음을 꺼낼 시간이야. 그녀는 메인 서버의 회로를 하나씩 끊기 시작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관리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버실 접속 감지. 보안 인력 이동 중. 레벨 3. 이설인 정리 명령하달. 나는 USB를 꽉 쥐고 지민을 바라봤다. 버텨. 꼭 다시 돌아올게. 아니, 다시 오지 마. 바깥에서 사라져. 산 마지막 통로.
나는 숨을 참으며 비산 통로로 달렸다. 전구가 더 커졌고 조명은 거의 꺼지다시피 했다. 복도 끝, 이전에 담시호가 말했던 파란색 비상문이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자 전구창이 떴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시스템과의 연결이 종료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철컥 문이 열렸고 나는 바람을 느꼈다. 사박다. 어둡고 티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터널을 지나자 나는 작은 지하실의 철문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철문 바깥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진짜 공기를 마셨다. 진짜 바람, 진짜 새소리,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살았어. 나 진짜 나왔어. 하지만 곧 나는 뒤를 돌아봤다. 지민은 기록을 세상에. 나는 USB를 들고 도망쳤다.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원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런 곳이 있다고요? 요즘 세상에 실험이라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USB에 담긴 데이터를 기자에게 넘겼다. 그 안엔 수십 명의 참가자 프로필, 감정 실험 영상, 시스템 설계도, 그리고 지민의 마지막 목소리까지 있었다. 이웃 짐실의 무게. 뉴스는 일주일 후에 터졌다. 사이비 감정 실험장 적발, 감정 통제 시스템 개발 정황, 미등록 인체 실험장의 수사 착수.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알려지지 않았다. 지민의 존재도, 감시 후의 약속도, 그리고 그날의 의미도 나는 알고 있다. 그곳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 그의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실 편지. 몇 달 후 나는 지민에게 편지를 썼다. 지민아, 너의 용기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세상은 아직 완전히 믿어지진 않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들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는 약속했다. 내가 남겨준 기록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할게.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작은 도시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건을 잊었다. 뉴스는 다른 비극으로 덮였고 세상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잊지 못한다. 아니, 잊지 않기 위해 매일 기록한다. 지민이 남겨준 USB는 지금 내 손바닥만 한 하드디스크에 보관돼 있다. 그 안엔 고통, 기억, 그리고 인간이 담겨 있다. 이 사라진 이름들. 그날 이후 공식적으로 구조된 참가자는 없다고 발표됐다. 정부는 그 시설이 불법 사이비 집단의 은신처라고 했고 5년자는 이미 자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곳은 단순한 사이비가 아니었다. 시스템이었다. 모든 게 수치화된 세상. 감정조차 수치가 되어 사람을 평가하고 분림하고 선염하는 구조. 그건 멈추지 않았다. 다만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다. 산 잊힌 진실. 어느 날 한 톤의 봉투가 내 집 앞으로 도착했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다. 봉투 안엔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네모.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우리의 지진이야. 내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엔 낯선 실험실,
그리고 나의 얼굴이 있었다. 4 재구성된 시스템. 나는 미쳐가는 느낌이었다. 혹시 지금의 산도 실현인다. 혹시 이 방도 관찰되고 있는 건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지민이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너도 언젠가 지진이 될 거야. 오 마지막 선택. 그날 밤 나는 USB를 꺼내 모든 데이터를 포맷했다. 지민의 목소리, 참가자들의 비명, 내가 흘렸던 눈물까지 모두 삭제했다. 왜냐면 기억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지키지 못했다. 이 끝없는 실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감정이 측정되고 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웃는다.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7 결말. 나는 마지막으로 일서를 썼다. 지민아, 미안해. 나는 끝까지 이겨내지 못했어. 너처럼 강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내 안에 살아있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밀려들어왔다. 빛도 소리도 없는 완벽한 침묵. 나는 속삭였다. 사랑은 결국 사람이 가장 무서워.